자, 이번에는 다른 인물로 좀 가보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진 나와 있네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입니다. 여기도 좀 묘해요. 묘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진호 검경상대 수천만 원 로비 정황. 오늘 이렇게 로비 정황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네요. 오늘 계속. 자, 언론 매체 직원에 보낸 문자 공개. 여기서 말하는 언론 매체는요.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 공동 취재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앙지검에 2천, 성남지청에 5천. 물론 여기서 5천 원, 2천 원은 아니겠죠? 이렇게 천 단위로 했지만. 저작권법 위반 문제 송사 과정 결국 불기소 처분, 구속을 면했다. 그런데 아무튼 어디에 2천, 어디에 5천 뭐 이런 정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참 지금 대단한 논란인데요. 최영철 편집위원. 이 정도 된 상황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근데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을 그 일부 언론사들이 적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는 뭐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언론사들 일단은 그냥 보도 내용입니다. 적시를 했지만 뭐 받았다는 사람의 실제 기관명이 거론이 돼서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양진호가 여태까지 했던 행태를 봤을 때 그전부터 범죄를 계속 저질렀을 개연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전부터 범죄를 오랫동안 저질러 왔을 텐데 그동안 이 사람의 범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기소되지 않았고 법원에 가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수사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그런 그 기관에게는 로비를 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이것도 밝혀내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수사가 필요할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뵀을 때 법무부 장관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범죄는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아마 진행되었을 것이다. 한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제대로 발각되지 않고 여태까지 왔었던 것은 분명히 우리 수사기관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검찰이나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의 과거를 밝히는 일에 좀 더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 네, 최근에 갑질 나비 효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양진호 씨도 그렇고 미스터 피자도 결국 상장 폐지가 되는 과정에서 그 첫 단추가 이 갑질을 직원이나 이렇게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양진호 씨의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직원을 폭행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을까 하는 또 생각이 걱정스러움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우리 사회에 그동안 쌓여있던 정말 잘못된 점들을 모두 한 명 한 명이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기업 문화의 변화도 필요한 것 같다. 불법을 저지르고 그걸 로비를 통해서 해결하고 직원들에게는 갑질을 하고 이런 사회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기업인들께서도 물론 선의의 기업인들이 더 많으시겠습니다만 함께 좀 자성하는 저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건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중앙지검 2천, 성남지검 5천 하니까 중앙지검이 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습니다. 액수가 적어서요. 약간 일단 지금은 글쎄요. 일단 특정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나와서 이게 이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 했냐면 사실은 그냥 보통 중앙지검이 더 큰 그렇죠. 검찰청이라서 그래서 그런 잠시 농담 한마디 한 거고요. 사실은 이런 외화밭 업체에 사주들은 우리 표현으로 뭐라 그럴까요? 왜 교도소에 담벼락을 걸어가는 사람 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외화밭 업체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극적인 컨텐츠를 올리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법적인 자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거하고 좀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것들 자극적이고 불법적인 것들을 많이 올림으로써 어떤 다운로드를 많이 받게 함으로써 또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라서 그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수사기관들이 많이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사를 많이 하게끔 돼 있고 때만 되면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근데 수년 동안 혹은 10수년 동안 이렇게 별 문제 없이
되어 왔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잘 되어 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관리를 잘 해왔던 거죠. 뭐 제가 함부로 뭐 사실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변호사로서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좀 관리를 수사기관이나 어떤 사정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2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관리의 하나의 방법이다. 관리 하나의 유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진실입니다.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내서 문제가 된 사람은 처벌하고 억울한 사람은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 뒤쪽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명인 2명이 나왔어요. 전현무, 한혜진.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별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제 하루 동안 인터넷상에 이 2명의 유명인과 관련돼서 참 많은 화제를 지금 낳고 있고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 지면에는 소개된 곳이 거의 없었지만 인터넷 공간상으로는 굉장히 화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 들어보시죠. 방송인 전현무 씨와 모델 한혜진 씨의 결별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현무 씨와 한혜진 씨는 공개 연애 중인데요. 주말 내내 온라인상에선 이 둘의 결별설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이 둘이 대화 없이 서먹했다며 누리꾼들이 결별을 추측했는데요. 급기야 어제 한 언론은 전현무 씨와 한혜진 씨가 결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전현무 씨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전했는데요. 보도된 결별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혜진 씨의 소속사 측도 결별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양측은 공식 입장이 늦어진 것에 대해 본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느라 늦어진 거라고 전했습니다. 결별설을 두고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공개 연애라 피곤하겠다, 사생활 존중해줘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기하는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방송 시청하기 불편했다, 거슬린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현무 씨와 한혜진 씨는 이번 일로 원치 않는 이슈의 중심에 섰는데요. 공인인 연예인을 향한 지나친 관심이 독이 되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정실 편집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생각할 문제는 유명인의 사생활. 과연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연예인 행사 주최하는 그 주최 측이 좀 돼서 몇 행사를 한번 치러봤는데 연예인들이 그 행사에 왔을 때 차에서 내리질 않더라고요.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 그 스타크래프트인가 큰 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차례에서 내리지 않고 자기 공연 순서가 될 때 딱 나와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물어보니까 원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신비감을 느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 최대한 접촉면을 줄이면서 너무 자주 보이면 인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연예인들이 굉장히 그 사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제약을 너무 많이 받는 그러니까 너무 얼굴을 많이 보여줘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항상 놓여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차 안에서 항상 숙식을 해결해야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어쨌든 폐쇄 공포증에 좀 시달릴 정도로 어쨌든 굉장히 사생활이 없던데 이 그 전현무 한혜진 씨도 참 이런 측면에서 사생활이 없는 연예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뭐 그 연예인으로서 과도한 관심이 빚어내는 뭐 어쩔 수 없는 그 뭐라 그럽니까 뭐 성장통이라 해야 될까요? 연예인으로서 자라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러한 것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뭐 사랑을 잘 키워서 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팬들이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주례사 비슷한 걸 듣는 느낌도 있습니다. 사랑을 잘 키워서 결실을 맺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다음 기사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비만 느는 한국 사회. 사회적 손실이 연간 11조에 이른다. 이런 조사가 있다는군요. 여기 있습니다. 의료비로 5조 8천억 원 넘게. 엄청나군요. 생산성 손실도 2조 3,518억에 달해. 그리고 50에서 60대가 48%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비만 의료비가 3년간 1조 5천억 원 급증했다. 이렇게 나와 있군요. 이경환 변호사,
혹시 비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고민 많이 건강 했습니다. 때문에? 예. 저 비만의 문제는 이렇게 직접적 손실보다 예. 사실은 그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삶의 질. 예. 자존심이 떨어지고요. 모든 일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실은 뭐 불과 지금 얼마 보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어 보이시는데요? 제가 요즘에 약간 다이어트에 성공을 좀 해서 약간 좀 가늘어진 편이고 지금은 많이 날씬하지만 예,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 지금보다 상당히 좀 무게가 좀 나갔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그때만 해도 제가 줄이셨군요. 예, 방송에 나올 때만 해서 내가 어떻게 비칠까 혹은 너무 이렇게 크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항상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제가 난립해지고 나서 아무래도 카메라를 좀 자주 보다 보니 조금 난립해졌습니다. 난립해지다 보니 좀 괜찮아졌는데요. 확실히 자신감과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사회적 현실에는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비만 이게 주로 서구 사회에서 항상 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우리도 이게 이제 점차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기사 하나 더 보죠. 에이어스 비서실장 임명 무산 36살. 뭐 백악관 비서실장을 바꾼다 어쩐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무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요. 이방카 대 멜라니아 백악관 암투 탓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 멜라니아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딸과 부인의 백악관 암투 탓에. 물론 친딸, 뭐 친어머니는 아닙니다만 이런 암투 탓에 비서실장 문제가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논란이다. 여기 내용 좀 보면요. 반대파가 멜라니아 통해 압력서를 넣어서 무산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참 전 세계적으로 참 여러 가지가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